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치료사 서은정입니다. 문제행동지도 언어발달 영역 제10회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선생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서 선생님의 마음을 애태우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아동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기질적인 요인입니다. 언어 발달의 지체 혹은 언어 발달 장애 또는 청각 장애와 같은 이유들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의 말에 100% 반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느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느린 기질이라 함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낮으며 반복적인 노출 후에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과 조금 빠른 기질의 어머니라고 할까요? 성격 급한 어머니들하고 만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격 급한 어머니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참을인자 100개씩 새겨라.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자, 아이들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예요. 불만의 표현입니다. 쉽게 상황 설정 해볼게요. 자, 아이가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자동차 놀이 엄청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얘가 자동차 놀이 대신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은정아, 자, 엄마랑 책 읽을까? 어때요? 아이는 지금 자동차 놀이에 푹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신나요. 근데 엄마는 갑자기 재미없는 책을 읽재. 아이가 반응을 할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성인이라면, 그 아이가 성인이라면, 네, 아, 엄마, 나 지금 이거 안 하고 조금 이따가 할게. 지금 자동차 놀이 하고 싶어.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아동의 관심과 흥미가 무시된 경우 아이들은 무반응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지시적, 통제적,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때문이에요. 즉,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자가 양육자가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무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아이를 교실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기질적인 원인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살펴보았죠? 그런 친구들은 언어 발달 전문가를 만나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게 우선됩니다.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촉진시키면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로 교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작은 반응이라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호들갑스럽게 아동의 반응을 격려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이 어머 우리 은정이 너무 잘했다 그래 그래 하면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동의 반응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아동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사물을 가리키거나 물건에 시선을 보낼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올 수 있죠? 얘가 말을 안 했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선생님과 같은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아이가 왜 그 사물을, 그 물건을 가리켰을까요? 혹은 그 물건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갖고 놀고 싶다는 것이고 저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께서는 아동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말소리, 표정, 몸집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깍꿍놀이. 우리 왜 길 가다가 할머니들이 깐난쟁이 보시면 오르르 깍꿍 요거 한번 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그리고 상대방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누구 어디 있나 여기 네 아니면 우리 와 같은 소리 내기 게임 이 모든 것들에 바로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 반에 선생님 말에 반응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 게 발달의 지연이나 장애로 인한 것인지 혹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우리는 아동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와 그럴 경우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육원에 가서 만난 아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육원이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아이가 일반적인 가정에서처럼 1대1로 상호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가 가서 아이랑 같이 눈을 맞추고 1대1로 놀이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전에는 선생님의 말에 반응이 없다가 저랑 같이 한 이후 선생님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선생님께서 감동의 눈물을 정말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이는 대답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아셨거든요. 그 아이가 선생님의 부름에 눈을 반짝 뜨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저는 그 과정이 흙 속의 진주 캐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반에 만약에 발음을 혹은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다? 혹은 선생님의 말에 반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 어쩌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한번 캐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